맹장염이 심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응급실에서는 보통 어떤 증상을 많이 호소하나요? RLQ 페인이라고 하죠. 우측 아랫배 통증. 네, 리바운드 텐더니스, 반동압통이 있다든지. 이게 맹장은 특이하게 염증 수치가 많이 안 올라도 오른쪽 아랫배가 좀 아프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질병이기도 하고, 맹장염이잖아요. 염증이 있다는 얘기인데, 염증이라고 하면은 열이 오르는 게 증상이거든요. 열이 또 안 올라도 오른쪽 아랫배만 아파도 초음파를 하거나 CT를 찍으면은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우측 아랫배 통증이 특징적이라는 거랬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환자가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백신 맞으면은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하루 으슬으슬하고 누구는 네. 며칠 아프고 누구는 뭐 고열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좀 제각기 다른 것 같아요. 증상들이. 염증 수치는 정상인데 특징적인 증상이 계속되어가지고 CT 찍어보니까 맹장염 나왔다. 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했는데 열도 나고 해가지고 아 맹장염이겠구나 했는데 찍어보니까 맹장염이 아니고 개실염이고 다른 장 쪽이 염증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오른쪽 아랫배가 특징적으로 무조건 아픈 건 아니다. 네. 맹장염이 의심된다고 하면은 제 경험에서는 속이 안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통 열도 38도 미만의 미열을 좀 호소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배꼽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오면은 진료를 보고 처치나 어떤 검사들을 하잖아요. 어떤 거를 진행하나요? 일단 피 검사하겠죠. 초음파를 볼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외래가 끝난 시간에 응급실에 온다면 콩파 수치를 확인하겠죠. 조영제 CT를 찍기 위해서 조영제 CT를 찍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맹장이네. 외과 선생님 전화하겠죠. 그러면은 MPO, 그러니까 금식 시간 확인을 해서 언제 수술할지, 스케줄만 괜찮으면 그날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입원장 나고 바로 수술 준비하고 예방적 항생제 뭐 쓸지 그런 것 좀 처방 나가고 한 요 정도가 나갔던 것 같아요. 마이제님이 속성으로 1분 단기로 했는데 이 중간중간에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좀 다뤄볼 건데 응급실에 오면은 주사 굵기가 상당히 굵어요. 아, 네, 네, 그렇죠. 수술용 바늘이라고 해가지고 18게이지 바늘을 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검사, 혈액 검사 나가면서 수액을 달고 이제 배도 아프니까 진통제도 주고 속이 메스껍다 하면 항구토제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혈액 검사에서는 와이제님 얘기한 신장 수치, 조영계 CT를 찍으면은 이제 신장으로 배설되니까 그 수치를 좀 보고 그리고 염증 수치를 또 보잖아요. 그렇죠. 백결구 수치랑 CRP라는 이 수치를 보통 두 개 보는데 염증 관련 수치가 한 개 더 있잖아요. 프로칼시토닌. 아, 프로카시토닌. 네, 이거는 진짜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비용이 보니까 7에서 9만 원 사이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맹장염일 때는 안 해요, 거의. 그렇지. 제 예. 기억에는 진짜 심한 폐혈증 환자일 경우에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보험 적용 관련해서도 폐혈증에서도 어떻게 뭐 보험 적용이 된다, 수가 처리가 된다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신장 수치라고 하는 크레아틴이 높게 나온다 한다면은 어떤 처치가 이루어질까요? 네, CT를 안 찍나요? 일단은 초음파를 찍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고, 아니면 신장 수치가 진짜 막 투석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 사람이 아니라면 중화제 뮤시를 쓰고 CT 전후로 사용해서 뭐 쓴다던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수액 틀고 뭐 그렇게 한다던가. 저희는 두 개 다 해요. 수액 전후로 한 300 정도 틀고 그 다음 뮤시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루틴이고, 대신에 콩파 수치가 높은데 이거 찍을 수가 없네, 올라가서 구멍 뚫어서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외래가 끝난 시간이다. 그때 왔는데 맹장염 의심된다. 그리고 검사해보니까 신장 수치가 높네.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초음파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CT를 고집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냥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초음파 하면 되지. 아니면은 응급실 초음파도 없냐. 네.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는 응급실에서 초음파를 왜 안 했냐면은 초음파가 없으니까. 그 간단히 볼 수 있는 그냥 포탑을 에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초음파실에 있는 그 몇 억짜리 예. 그걸 들여오기도 했는데 그게 또 맹장을 보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고 이제 신장을 신장을 보기 보통 위해서 보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용도 자체가 그냥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응급의학과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 찍어놓고 맞는 것 같은데 해도 결론적으로는 판독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예. 만약에 진짜 아니다 하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요. 우스갯소리로 일단 열고 보자 네. 이렇게 했는데 웬만해서는 다 CT로 하려고 해요. 일단 신장 수치가 이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 급하면은 초음파 가능한 병원으로 전화를 가던지 아니면은 항생제 먼저 쓰고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초음파를 보던지 그런 선택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맹장 수술 때문에 저는 간다. 쪽팔리는 거거든, 그 병원에서는. 포괄수까지에 해당하는. 근데 저 썰 들은 게
맹장 수술하다가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수술하다가 전원 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극히 정말 드문 경우인데. 진단이라도 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과를 자꾸 입원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CT를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 응급실에 오면은 거의 다 CT를 찍어요. 웬만해서는 진단하려면은 CT를 찍고 맹장염이 나오면은 이제 입원을 진행하잖아요. 입원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심전도 찍고 입원 기본 검사, 이제 흉부 엑스를 찍고 하는데, 맹장염 진단받는데 왜 당장 수술 안 하냐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 기억에는 그냥 입원시켜 놓으면은 다음날 제일 빠른 수술 빈 시간대에 가가지고 그냥 수술했던 것 같아요. 그 밤중에 당시들 다 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밤에는 항생제 쓰고 이렇게 좀 보면서, 최악의 경우 터지긴 하지만은 이제 항생제 쓰면은 밤중에는 이렇게 넘길 수 있고 아침에 수술해도 좀 무관하다, 그게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여기서 근데 이제 또 일반 환자분들은 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수술 그러면은 밤에 의사 부르기 싫어가지고 항생제를 쓰고 뭐 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당장 수술하고 싶다 그러면은 복막염이 되면은 돼요. 예. 근데 복막염이 되려면 또 아침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날도 기다려야 되고 더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 복막염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예. 복막염이 되면은 밤에 다 깨워서 수술실 콜하거든요. 네. 그거는 진짜 응급한 거라서. 그때는 뭐 외과 교수님이 뭐 10분 눈 감았다가 뜨더라도 해야 돼요, 그거는. 심근경색이다 그러면은 이제 밤에 1시간 안으로 다 와라, 1시간도 길다 30분 안으로 튀어와라 그러거든요. 이런 걸 참고하면은 맹장은 다음날 아침에 해도 크게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병을 키워가지고 할 목적이 아니에요. 염증이 심하고 농양이 이렇게 차 있고 하면은 조직이 이렇게 자르면은 막 두부처럼 으스러져 가지고 항생제를 쓰고 염증을 좀 깔아앉히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맹장염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지만, 외과 선생님의 말을 떠올려보자면은 외과 수술 중에서는 간단한 수술이다 네, 그러더라고요. 뭐. 비용은 이제 응급실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면은 제 기억에는 한 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만 나온 비용만 하면은. 야,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다.